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8월 초순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원유와 가스 등을 중심으로 수입액이 크게 늘면서 무역 수지는 29억 3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셀트리온이 미국 식품의약품청으로부터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의 바이오시밀러 CTP51의 임상 3상 임상시험 계획서를 승인받았다는 소식에 장 초반 주가가 2%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셀트리온이 면역항암제인 CTP51이 임상을 마치고 품목 허가까지 이루어지면 현재 표적 항암제 위주인 자사의 항암제 포트폴리오가 다양화할 것으로 기대하며 주식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코스닥 상장 기업 STI가 삼성전자와 400억 원 규모의 반도체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하며 주가가 고공행진 중입니다. STI는 이날 삼성전자와 지난해 매출액 대비 12.41%에 해당하는 396억 5,910만 원 규모의 반도체 제조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 기간은 올해 12월 30일까지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KB증권은 SK하이닉스에 대해 최근 주가 하락을 부추겼던 AI 거품론에 대한 우려는 과도하다며 현재 주가 수준은 절대적인 저평가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2년간 연간 영업이익이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할 것이라며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 28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내년에도 HBM 1위 업체 지위가 유지되며 시장 지배력 확대가 전망되고 있는 만큼 조정 시 꾸준히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이 시각 시황으로 문 열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시장이 안정화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미국 시장도 목요일과 금요일 연이틀 상승하더니 오늘 우리 시장도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을 저점으로 잡은 이후에 고점을 달리다가 오후 시간 들어서는 살짝은 주춤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섹터 단에서 살펴본다면 오늘은 반도체주들의 강세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섹터 전반에서 훈풍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제약, 바이오주와 의료 AI에서도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에는 증시의 향방을 가로짓게 될 경제 지표들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경제 지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인 만큼 이 지표들 어떻게 소화할지 저희 방송 통해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수 상황 지금 바로 살펴보시죠. 양대 시장은 모두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 시장에서는 1%대 내외의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615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771선에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루 동안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코스피 시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시초가 가장 저점이었고요. 장 초반의 고점을 잡아냈습니다. 이때가 9시 51분쯤이었습니다. 2621선까지 올라갔던 지수는 지금은 2617선에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도 장 초반에 저점을 잡았고 장 중에도 저점을 다시 잡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770선에 저점을 잡아냈었고요. 장 초반에 774선까지도 올라가는 흐름이 관찰됐습니다. 지금의 지수는 771선에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루 동안 수급 양상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지금의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살펴보니까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이 홀로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는 2거래일 연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규모를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은 1,133억 원을 담아내고 있고요. 기관은 814억 원의 매수 기조입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만이 홀로 1,795억 원을 팔아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물이 출회되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만이 홀로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1,000억 원대, 기관은 200억 원대로 팔아내고 있고요. 개인만이 홀로 1,000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매수 포지션을 취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 코스피 시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1위부터 5위 종목 내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한 모든 종목에서 상승 기조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수출입 동향이 발표됐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흑자 기조가 나타났고요. 여기에서는 반도체주들이
수출이 큰 활약을 해준 것으로 보입니다. 수출액은 154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를 했을 때 16% 증가한 수치로 집계됐고요. 여기서 반도체 수출이 무려 42%나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장주인 삼성전자 0.94%의 강세 흐름을 가져가면서 75,4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의 상승 탄력은 더 좋습니다. 4.02%의 강세 흐름 가져가면서 17만 원 선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18만 원 선을 목전에 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LG에너지솔루션 살펴보겠습니다. 2차 전지주들 장 초반에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지금은 상승 탄력이 조금은 줄어든 모습이 나타납니다. 지금은 1.7%대의 강세가 나타나면서 32만 7,5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급락장 속에서도 잘 버텨줬는데 오늘 장에서 쉬어갑니다. 1.15%의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마지막에 위치한 현대차는 0.41%로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은 모두 빨갛게 물이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2.55%의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키르트루다 복제약에 대해서 임상 3상을 미국에서 승인받았다는 이슈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말 그리고 8월 초에 달성했던 20만 원 선을 다시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지금의 주가가 20만 1,000원을 가리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다음에 위치한 기아의 경우에도 0.39%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주에서는 뚜렷한 방향성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KB금융의 경우에 강보합권 정도에 머물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 0.46%로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도 살펴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을 먼저 열어보니까요. 하락 기조가 조금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HLB를 제외한 모든 종목이 파란불을 켜고 있고요. 2차 전지주가 장 초반에 강했는데 돌아선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 모두가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거기에 더해서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0.33%의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5거래일 연속 30만 원 선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합니다. 삼천당 제약도 1%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도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 내에서는 혼조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엔캠의 경우에는 4% 넘는 상승 기조가 나타나고 있고요. 셀트리온에 더해서 셀트리온 제약에서도 2%대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리가캠 바이오도 좋습니다. 4%대 강세 흐름이 나타나는 가운데 오전 10시 30분 이후로는 급격하게 매수세가 몰리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마지막 단에 위치한 두 종목은 지난주에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만 오늘 장에서 쉬어갑니다. 클래시스의 경우 0.4%대 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미국 진출 모멘텀까지 있다면서 목표가를 58,000원으로 상향할 리포트가 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시장의 긍정적인 반응은 나타나지만 오늘 장에선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휴젤의 경우도 강하게 움직여주다가 오늘 장 3.82%의 약세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은 저와 함께 살펴보셨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측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8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의 알파경제 김종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클론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입니다. 네, 자 오늘 시장도 일단 강하게 출발해서 현재 구간에서는 강세의 폭을 유지해주고 있는데요. 자 일단 오늘 시장에 대해서 이성웅 이사님 어떻게 좀 느끼고 계십니까? 저번 주 말쯤에 미국 시장의 경제 지표가 없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크게 부침은 없었고 미국 시장 또한 일부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으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시장으로 넘어왔을 때도 아침에 반응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매매 같은 경우도 극히 줄었었고 외국인의 선물을 통한 시장 개입 같은 경우도 극히 줄었었습니다. 그 상황 안에서 현재 지수 안에서 뚜렷하게 출회되는 매도 물량 같은 경우가 적음에 따라 시장은 자율 반등이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겠고요.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1,100억 정도 매수해주는 모습 우리가 시장의 수급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에서 반응이라고 하죠. 우리가 순서에 대한 반응이 있는데 우선 낙폭과대 쪽 같은 경우가 먼저 반등을 하는 모습이고요. 그 낙폭과대와 관련된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상대적으로 주가가 더뎠었던 반도체 쪽 같은 경우가 오늘은 반등이 좀 강한 모습입니다. 거기 더해져서 실적에 반응하는 시장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반응들은 종목들의 실적 발표가 될 때마다 좀 부침이 있는 모습들이고요. 우선은 저번 주에 대표적으로 보톡스와 관련된 종목들, 휴젤, 메디톡스, 대웅제약 이런 쪽 같은 경우도 실적에 따라서 좀 부침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휴젤의 실적이 가장 좋은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오늘 좀 쉬어가는 모습이고요. 거기 더해져서 오늘의 실적 발표 같은 경우는 화장품주 같은 경우가 좀 연속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저번 주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발표를 통해서 종목들이 반등이 나왔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한국콜마 같은 경우가 실적 발표를 하고 실적이 좀 변동성이 있을 만한 요인이 있다 보니 주가 같은 경우는 약간의 변동성을 수반하는 모습들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고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장중에 실적 발표를 했었어요. 실적 발표 통해서 흐름들을 우리가 놓고 봤을 때도 저번 주 이번 주 이어지는 흐름이 실적 발표하고 종목들 변동성이 커졌다가 다시금 한 5% 정도 반등이 나오는 모습. 눈으로 보이는 실적은 좋지 않았거든요. 컨퍼런스 통해서 지금 중국 쪽에 빠졌던 실적 같은 경우는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있음에 따라서 오늘은 반등이 나오는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적이 나오고 종목들 반응 같은 경우는 좀 실적 이어서 컨퍼런스 콜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이 필요함을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인 시장 흐름은 양호하다라는 말씀을 저번 주와는 다르게 오늘은 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저번 주 주말부터 조금 회복되는 모습, 화요일부터 회복이 시작됐죠. 그런데 이제 회복의 속도가 조금 느리다가 이제 속도를 조금 붙이는 모습입니다. 일단 이것을 우리가 좀 펀더멘탈적으로 보면 가장 드러나는 특징은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빅스 지수인데요. 일본 엔달러의 하락도 멈췄지만 빅스 지수도 장중 고점이 거의 40에 육박하는 그런 급등 양상을 보여주다가 현재 구간에서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면서 일상적인 수준으로 좀 내려왔죠. 물론 저점에서는 좀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안정됐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오늘 일본 증시가 또 휴장하면서 변동성을 좀 줄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장중 계속 일본 쪽 눈치를 보는 그런 장세 속에서 오늘은 아시아 증시의 출발을 보면 중국은 혼조, 홍콩은 보합권 정도, 대만 지수가 1% 넘는 상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의 IT와 좀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이것은 TSMC의 실적이 기인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TS의 매출이 좋아지면서 TSMC와 연관될 수밖에 없는 한미반도체나 SK하이닉스 같은 종목군들이 좀 같이 움직이는 것으로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은 오늘의 반등의 에너지가 과연 강하냐를 살펴봤을 때는 조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종합주가지수 지금 거래를 봤을 때 아직 거래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남아있으니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반등 폭도 애매한데 반등의 에너지가 거래로 크게 붙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에너지가 쉽게 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겠죠. 눈치 보기 장세가 그만큼 심하게 전개되고 있다라는 것으로도 볼 수 있고 또 하나의 포인트는 결국은 공격적으로 사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또 방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에너지는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자, 선물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월요일 날 시작했던 하락의 시작점도 지금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고점이 400포인트였고 320포인트까지 무려 80포인트 정도를 급락시킨 이후에 현재 반등한 폭을 보시면
한 30포인트 정도를 되돌렸기 때문에 반등의 그러니까 급락의 절반 정도를 되돌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힘을 내지 못하고 지금 봉의 크기 자체도 RA가 굉장히 찌그러져 있는 모습. 결국은 이 가격을 위로 뚫지 못하는 굉장히 답답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 거죠. 즉 공격적인 매수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건 방향성에 대한 확신은 없다. 근데 중요한 것은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지수를 이끄는 대장주가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없다? 이건 좀 시장이 뭔가 여전히 방향성에 대한 확신은 적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우리가 같이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시장을 종합적으로 좀 해석해 볼 때 분명히 나쁘지 않은 분위기지만 뭐 흥분했다든지 아니면 강력한 매수가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뒤에서 받치는 그런 이 후속 매수세가 좀 들어오기에는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사님이 말씀해 주신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다도 오케이. 그런데 뭔가 에너지가 조금 부족해 보인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시장이 변동성은 확실히 줄었습니다. 짚어주신 것처럼 가격 지표들도 안정화를 나타내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좀 시장을 더 쪼개서 본다라고 하면 현금화된 현금 비중이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30% 정도는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그 이상일 수도 있겠고요. 그러면 이 현금을 쓰는 타이밍이 언제냐라는 건데요. 짚어주신 것처럼 시장이 그 반등에 대한 체력이 좀 약한 느낌이 있을 때, 이 약하다고 느낄 때 한 1% 정도 시장이 반등을 하는데 시장 참여자 중에 외국인 주체 같은 경우는 뭐 거래소로 한 1,000억 정도, 1,10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은 1,50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고요. 또 선물 통해서 그냥 한 3,700억 정도 매수를 해주고 있고 근데 프로그램 매매 도합 같은 경우는 한 8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시장을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보단 오늘 또한 약간 기계적인 수급 같은 경우가 오고 가는 정도로 우리가 보이고요. 최근에 계속 나왔던 신흥국을 비워내는 그런 인덱스 흐름이죠. 인덱스 흐름 같은 경우는 좀 오늘은 제한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매도세가 줄어서 발생하는 현상이고요. 적극적인 매수세 같은 경우는 아직 유입되고 있지 않음에 따라서 지금처럼 지수가 이렇게 올라갈 때 같은 경우는 뭐 적극적인 추격이겠죠. 현금을 이제 주식으로 뭐 한 70% 이상 100%까지 채워나가는 그런 대응에 대한 부분은 좀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지금부터 시장이 뭐 개파락이 나타날 때 그때 같은 경우는 매수에 대한 부분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이번 주 중에 뭐 물가지표 발표라든지 그런 매크로에 대한 데이터들이 이번 주에 발표 이어져요. 그때 또 금리와 관련된 부분을 연결해서 경기와 관련된 그런 점을 계속 다룰 거기 때문에 그런 지표를 확인하면서 현금을 쓰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뭐 지수를 이끄는 종목으로 봤을 때 오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아무래도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가장 많이 빠졌고 또 반등 속도는 생각보다는 좀 느립니다. 자, 오늘은 많이 올라가고 있지만 지금 3일에 급락이 나왔던 지난주 흐름에서 놓고 봤을 때 8월 초반의 흐름에서 놓고 봤을 때 3일간 강하게 빠졌고 지금 저점 확인하고 나서 하나, 둘, 셋, 3일째 오르고 있기는 한데 그 오름폭 자체가 좀 미약하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이 SK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는 지금이 현금이 써야 될 시기인가 아니면 조금 더 관망해야 될 시기인가 조금 헷갈리는데요. 이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상승한 폭들을 볼 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4.8% 정도 상승을 했다가 좀 눌리는 상황이죠. 고점 대비해서는 0.8% 정도 반납을 한 거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오늘 상승을 했던 게 9.95% 정도 상승을 했다가 한 5.2% 정도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결론으로는 사는 타이밍을 재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승을 할 때 굳이 추격을 해야 될까 그 생각인 거거든요. 타이밍을 세부적으로 잡아준다라고 하면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어찌 보면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SK하이닉스의 기준으로는 개파락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뭐 17만 원 초반대 뭐 그 정도 가격 지금으로 보기에는 그다음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개파락이 나오는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10만 원대 중반 이런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함을 열어두고 형 구간에서는 크게 잃을 건 없어요. 크게 잃을 건 없는데 다만 매수 타이밍을 세부적으로 재는 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종목들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 역시 뭐 비슷한 생각인데요. 뭐 급등하는 그런 구간일 수도 있지만 하락폭에 비하면 오늘의 반등이 왜 이렇게 작아 보이죠? 그래서 지금 뭐 반등 탄력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구간, 예전처럼 공격적으로 매수가 폭발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보시면 지금 반등 시에 거래가 계속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던 것처럼 공격적으로 가격을 올려가면서 살 사람이 오늘은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뭐 18만 원 아래에서는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뭐 단기 트레이딩으로라도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으나 다만 지금처럼 이 자신감 없는 거래, 그다음에 상승 탄력의 제한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는 조금은 조심스럽지 않나. 특히 뭐 기술적으로도 내려오고 있는 이 이평선의 저항이 이제 거의 역배열이 거의 완성되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그 하락 추세선을 쉽게 돌파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검증이 좀 필요하지 않나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면 시장이 크게 다시 한번 무너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지금처럼 올라가는 구간보다는 오히려 조금 눌림목을 받았을 때가 매수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처럼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TSMC가 상승하고 분위기가 개선되고 있는 구간에서도 종가가 고가로 끝나지 못하고 거래를 크게 실어내지 못한다라는 것은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좀 명확하게 설명하는 부분이 아닌가 좀 이렇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지수 관련해서 살펴봐야 될 건 바이오 쪽인데요. 네. 뭐 중소형주 말고 대형주인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그다음에 뭐 코스닥 시장의 알테오젠 뭐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이들 종목은 여전히 뭐 괜찮게 잘 버티고 있거나 견조하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뭐 워낙 시장 대비해서 강했었어요. 시장 조정이 나올 때도 강했었고 그러면서 종목들 같은 경우에 흐름이 좀 여전히 그래도 주가 같은 경우가 강한 모습들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지금 우리가 종목들을 살펴볼 때 좀 떠 있는 종목들을 보기보단 상대적으로 좀 낙폭이 있는 쪽을 보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에요. 선택과 집중, 여전히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깨지지 않은 추세, 그다음에 시장에서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보여준 실적, 뭐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들고 갈 수는 있는데 우리가 위로 뜬 종목들을 뭐 급하게는 매수 안 해도 된다라는 점. 그다음에 트렌드로는 종목들이 맞아요.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종목들이 맞다 보니까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여전히 들고 갈 수 있는 상황임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도 뭐 이사님 의견에 100% 동감합니다. 지금 뭐 시장 대비 강한 거 맞고 미리 보유하고 계시다면 지금 놓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아니면 분명한데 신규 매수로 강력하게 지금 뛰어들 수 있느냐를 놓고 보면 좋은 종목군들이긴 하지만 조금 주저되는 것도 사실이죠. 좋은 종목 중에 지금 많이 빠진 게 너무 많으니까요. 그래서 신규 매수 관점에서 과연 메리트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필요하고 보유자들은 아직은 적극 보유 관점이 아닌가 이런 관점에서 대형 바이오 종목군들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지수 관련해서 대형주들 흐름까지 한번 짚어봤고요. 장은혜 캐스터의 이슈를 한번 점검해 본 이후에 종목들 좀 더 자세히 점검해 보고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해법까지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자, 은혜로운 섹터 장은혜입니다. 오늘 상장을 알린 종목부터 뜯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장을 알린 종목은 바로 뱅크웨어 글로벌인데요. 금융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닥 상장을 알렸죠. 공모가는 16,000원으로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모가를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데 요즘 사실 희망밴드 최상단이거나 초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희망밴드 최하단이었다라는 점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투자자 청약 경쟁률에 있어서는 239대 1을 기록했다는 것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희망밴드 최하단으로 왜 설정이 됐을까 궁금하실 텐데요. 바로 고평가 논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평가 논란의 이유로는 두 가지를 들 수가 있었는데 첫 번째 이유는 기술 특례 상장이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2년 연속 영업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점, 이 두 가지를 들 수가 있었는데 왜 이렇게 실적이 부진했나 원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의 라인뱅크 그리고 OK 저축은행과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프로젝트들이 모두 다 무산되거나 연기됐다라는 소식 속에 손실을 많이 크게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업 적자를 볼 수밖에 없었다라고 사측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왜 괜찮냐 살펴보겠죠. 코어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글로벌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인데 실제로 글로벌 100여 개의 고객사를 확보한 상황이고 특히 동남아 시장 쪽에서 2028년까지 연평균 11%씩 매출이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 꺼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도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 소프트웨어를 구축을 할 때도 매출이 크게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유지 보수를 하는데 그리고 시스템 운영 서비스를 하는데도 매출이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는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에 창사 이래로 살펴봤더니 연평균 37.9%씩 꾸준하게 매출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었고 앞으로 향후 연간 7에서 한 11% 정도의 실적 선장도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느끼실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흐름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는 것처럼 오늘 장중 한때 10% 넘게 급등세를 보였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4%대로 많이 상승분은 반납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뱅크웨어 글로벌 장중 흐름까지 살펴봤으니까요. 두 번째 이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는 의료 AI 시장입니다. 최근에 굉장히 잔잔한 흐름을 보였던 의료 AI 쪽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JLK가 쏘아올린 공으로 인해서 상승의 파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이슈 있었는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LK가 뇌졸중 솔루션에 대해서 FDA 인허가 신청을 완료했다라는 소식을 전했는데 이 솔루션이 어떤 것인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뇌 MR 영상 분석 솔루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영상을 분석을 해서 뇌 경색과 뇌 관류 등 필수 정보를 의료진에게 제공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든 의료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환자들에게 수술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시술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빠르게 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 같은 소식 속에 사실상 보이시는 것처럼 정확도 역시도 뛰어납니다. 뇌경색 환자 병변 탐지의 정확도가 무려 98.1%나 기록을 하고 있는데 경쟁사 같은 경우에는 40%도 채 되지 않는 38%에 불과하기 때문에 2배 이상의 정확도를 갖고 있다라는 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JLK 쪽에서는 FDA 인허가 신청을 계기로 해서 미국 시장 빠르게 진출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데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봤더니 미국 MRI는 지금 현재 연간 촬영이 한국의 7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을 잘 잡게 된다면 JLK가 정말 큰 돈을 벌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시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루닌 역시도 오늘 장중한테 두 자릿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바이오마커 플랫폼인 루닌스코프가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루닌스코프 살펴봐야겠죠. AI가 암세포 이미지를
학습을 해서 환자들이 항암제에 앞으로 어떻게 반응할지 미리 예측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약사들 입장에서는 임상 단계에서 환자들의 반응을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에 신약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이 루니스코프 매출 비중이 이 모든 전체 매출 비중에서 차지하는 게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핵심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관련 종목들이 떠들썩하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JLK 같은 경우에는 두 자릿수까지 급등세를 보여줬지만 지금 현재 8%대 상승세 나와주고 있고요. 엔젠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가장 불기둥을 뿜어내고 있는데 코로나19 진단키트 관련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이라는 거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슈 두 가지 살펴봤고요. 국내 테마 탑3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쪽은 마리하나 대마 쪽입니다. 해리스 떠올리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미시간과 펜실베니아 그리고 위스콘신에 있어서 트럼프의 지지율을 앞섰다라고 이야기를 전해주게 됐습니다. 해리스는 지금 현재 지지율이 50%에 달하지만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4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4%포인트가량 해리스가 이기고 있구나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해리스 부통령은 마리아나 쪽에 있어서 합법을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리아나 그리고 대마 쪽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면서 기존에는 화일약품이 가장 급등세를 보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성 첨단 소재가 가장 불기둥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반도체인데요. 8월 수출입 동향이 발표가 됐죠. 이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반도체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42% 이상 급증세를 보였으며 그리고 작년 11월부터 시작해서 증가율이 두 자릿수 머무르고 있다. 굉장히 급하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올해 1분기 전 세계 종합 반도체 기업 중 매출 1위는 삼성전자가 차지했고 매출 증가율에서는 SK하이닉스가 차지하는 호재를 전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 속에 SK하이닉스가 3% 넘는 불기둥을 뿜어내고 있고요. 미래반도체 역시도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테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테마는 2차 전지 전기차인데요. 앞서 살펴드렸던 해리스 부통령의 수혜주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국내에서도 이슈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인천의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전기차 포비아가 많이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정부 쪽에서 긴급하게 대책 회의를 나설 것이다 라고 이야기 전해지면서 오늘 관련 종목들 떠들썩하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장중 최대 상한가까지 안착하는 흐름 가져갔고요. 그리드 위즈 역시도 20% 넘는 불기둥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은혜로운 섹터 살펴봤습니다. 네, 시장의 지수는 여전히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의 탄력이 조금 둔화됐다가 다시 조금 붙고 있는 상황인데 뭐 종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 최근 들어서 선물 지수가 항상 뭔가 좀 앞서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오히려 선물 지수의 탄력이 코스피 전체 흐름보다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특징적인 부분이고요. 원화가 강세였다가 오늘 또 7원 정도의 상승을 보이면서 1360원대까지 내려앉았던 환율이 다시 1370원으로 올라온 것도 조금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증시와 강세, 그다음에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에 원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경우는 드문데 오늘 이것도 조금 눈에 띄는 흐름이네요. 자, 그러면 종목군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장은혜 캐스터가 그 해리스 관련주를 뭐 마리아나 쪽으로 언급을 해줬는데 네. 마리아나는 조금 덩치가 작으니까 우리는 덩치 조금 있는 그런
종목들을 한번 분석해 보죠. 일단 태양광하고 풍력 같은 신재생 쪽도 관련된 수혜주로 많이 분리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급락했던 하나솔루션도 급등, 그다음에 실적을 발표했던 CS윈드도 이제 급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 종목들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그 해리스에 묶여서 가고 있는 건가요? 실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건가요? 우선 풍력 쪽 같은 경우는 확실히 실적이 좋았습니다. 네. 이번에 CS 윈드 실적을 보면 우리가 영업이익 기준으로 예상치 대비해서 한 2배 정도 잘 나왔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일회성 실적이었다고 하면은 주가 같은 경우가 늘어난 실적 정도를 일회성으로 감안해서 하루 상승하고 그쳤을 텐데 그게 아니라 계약이 다시 이루어졌고 이제는 영업이익률 한 자릿수 중반 같은 경우가 기본적으로 보장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 같은 경우가 그를 안고 좀 상승을 한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거기 더해져서 우리가 생각할 점은 금리 인하기라는 점이에요. 이게 침체로 가면은 모두 다 좋지 않겠지만은 인하기다 보니 기존에 중단되었던 풍력 프로젝트 같은 경우가 진행될 가능성이 이제는 존재를 합니다. 거기 더해져서 때마침 이제 미국의 대통령 후보 같은 경우도 민주당에서는 신재생이 유리한 쪽에 후보가 나옴에 따라 그다음에 거기 더해져서 좀 무게감이 다시금 민주당 후보 쪽으로 옴에 따라서 좀 풍력 쪽은 강세를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거기 더해져서 우리 태양광 쪽 같은 경우는 그 모듈 가격 같은 경우가 아직 뚜렷하게 반등은 못 나오고 있지만 미중과 관련해서 이 갈등이 중국 쪽에 그 싼 모듈을 못 쓰고 있는 상황에다가 태양광 업체가 모듈 업체 같은 경우 하나가 이제 구조조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직 재고가 뚜렷하게 줄어드는 현상은 아직 안 나타나고 있지만 주가 같은 경우가 선행해서 구조조정이라는 점을 안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어요. 저는 풍력 쪽에 무게를 조금 더 두고요. 태양광 네. 모듈 같은 경우는 좀 PBR 상단에 왔을 때는 좀 매도해주는 전략들, 그런 부분을 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뭐 비슷한 의견인데 일단 풍력 쪽은 뭐 실적이 확실히 맞고 글로벌 시장 종목군들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데 포커스를 맞춰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스타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의 최근 움직임과 맥락이 다 있고 특히 이제 우리가 가능성을 많이 보고 있는 게 영국과 미국이라고 봐야 되는데 뭐 영국은 노동당이 이겼으니까 최소한 뭐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를 접을 가능성은 낮고 미국의 문제인데요. 트럼프가 되면 지금 하고 있는 풍력까지 다 뒤집어 엎을까요? 뭐 그럴 가능성은 전 제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제공되는 어떤 그 플러스 알파들, 뭐 예를 들어서 뭐 금리 관련된 뭐 이점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줄 수 있는 추가적인 장점들이 줄어드는 것이지 해당 산업을 뭐 넘어뜨리거나 하기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 태양광은 이벤트가 하나 있었죠. 하나큐셀, 미국의 하나큐셀이 지난 주말에 그러니까 목요일이죠. 우리 시간으로는 금요일, 미국 시간으로 목요일 날 2조 가량의 추가적인 론을 성공시킴으로써 이것이 이제 뭐 관련된 산업에 다양하게 공급될 가능성, 그다음에 지금 바이든 정부가 여기다 혜택을 줄 가능성, 그러니까 금리에 관련된 뭐 혜택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때 금요일 날 급등한 거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난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뭐 물론 탄력에 따라서 HD현대 에너지솔루션 같은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지만 지금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종목은 두 종목이라는 거죠. 하나솔루션이 지금 그 론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뭔가 사업을 더 늘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것인가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경쟁사인 퍼스트솔라는 지금 OP 마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OP 마진의 거의 대부분은 보조금이거든요. 근데 하나솔루션도 4분기부터 미국 물량이 이제 나오는 것으로 그동안 시장에 알려져 있었는데 정말 4분기부터 미국 물량이 나오게 된다면 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뭐 보조금이 좀 줄어들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텍사스가 지금 태양광 1위고 태양광을 추진하는 곳이 여러 군데라는 점에서 봤을 때 태양광이 계속 약세만 보일까라는 부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최악의 구간을 좀 지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더불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뭐 다른 종목군들의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확실하게 실적의 개선을 보여준 CS윈드, 그다음에 4분기에 미국 물량이 하나큐셀 쪽에서 정말 늘어난다면 보조금을 어쨌든 일단 올해는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4분기 실적에 개선 가능성이 있는 하나솔루션을 주가 조정 시에는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고요. 해리스가 당선되는 건 플러스 알파 요인이지 이들 종목을 투자하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리스 당선 여부를 보시기보다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좀 더 중요한 해당 종목군들의 내부 모멘텀들을 보시는 게 좀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지금 시장에 좀 많은 종목군들이 움직이면서 오늘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이사님께서 보고 계시는 종목은, 업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업종 같은 경우는 화장품 쪽을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들이 있었다 보니까 화장품 쪽을 좀 살펴보고요. 대표적으로 코스맥스 같은 경우가 오늘 실적 발표를 하고 5% 정도 하락을 했었어요. 실제 실적이 나오고는 예상치를 하회한 실적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걸 다 돌리고 8%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더 이상 중국 법인이라든지 해외 법인 쪽의 실적이 나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이게 해석을 잘 하셔야 될 게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 같은 경우가 부정적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 2분기 실적이 3분기까지 계속 안 좋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구조조정. 여기 더해져서 비용당 같은 경우가 우발적으로 더 발생할 수 있는 부분, 이걸 안고 있는데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그 케이스와는 다르게 이제 구조조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마무리 단계다 보니까 다음 분기까지는 연속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가는 반등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건 단순히 결과론적인 해석이 아니라 실적 나오고 실적 수치 부진으로 밀렸다가 컨퍼런스 콜에 대한 해석, 이 부분이 함께 있으면서 나오는 반등임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거기 더해져서 외국인 소비자들 같은 경우가 선호하는 브랜드가 마녀공장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마녀공장 같은 경우가 오늘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영업이익 기준으로 실적 예상치 대비해서 24%, 약 20% 정도가 잘 나왔어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낮았고 그다음에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정이 컸는데 긍정적인 실적을 안고 좀 반등이 나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적에 반응하는 장입니다. 확실히 실적에 반응하는 장이고 화장품 쪽 같은 경우는 오늘 마지막으로 실리콘2 같은 경우가 실적에 대해서 좀 가장 키의 종목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실적이 나오는지에 따라 전체적인 화장품주의 방향성이 또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리콘테의 실적을 좀 주목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미국 시장에서 지금 에스티로더는 신저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엘프뷰티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괜찮았다가 최근 들어서 변동성이 좀 급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나라 지금 한국 화장품이 어떻게 보면 이 고가 제품을 쫓아가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저가 제품인 엘프뷰티를 따라간다고 보는데 엘프뷰티가 최근에 이렇게 미국 시장에서 보고서가 조금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모습인데 이건 영향이 없을까요? 그 보고서에서 다뤄진 부분이 중국의 관세 영향으로 제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그 내용, 컨퍼런스에서 그 내용을 안고 주가가 빠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을 한 게 직접적으로 미국 시장 안에서 엘프뷰티와 이렇게 붙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 중저가 라인업에서 우리나라 제품들이 북미에 대한 그 매출 비중이 높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관세 영향으로 제품 가격 인상을 하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제품이 유리해지니 엘프뷰티에 직접적으로 이 영향, 주가가 빠지는 걸 감안해서 우리나라는 빠진다라고 하기보다 저는 컨콜의 세부 내용을 봤을 때는 되려 좀 수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무게를 두고 우리나라 화장품은 본다라는 시각이었어요. 거기 더해져서 선블록 제품과 관련해서 니베아 쪽 제품이 최근에 유럽 쪽에 리콜과 관련된 이슈가 있다 보니까 선블록 제품들 같은 경우도 좀 무게가 쏠려서 흘려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계속 실적들 나오고 컨콜에 대한 해석으로 방향성을 좀 잡아간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화장품 실적 발표하면 대부분 주가 반등하는 종목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제가 오늘 눈여겨서 보는 종목군들은 건설주인데요.
뭐 저는 건설주에 대해서 뭐 이 시간에 말씀드리면서 삼성 E&A 투자 관점에서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큰 폭의 조정을 받고 회복되는 속도가 좀 느립니다. 그래서 뭐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지만 다시 조금씩 밀고 올라오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는데 거래를 뭐 실른다든지 강한 뭐 분출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요. 오히려 트레이딩 바이 관점으로 말씀드렸던 두 종목들이 빠르게 고점을 지금 도착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HDC 현대산업개발 지금 뭐 전고점에서는 좀 거리가 있긴 하지만 뭐 굉장히 빠른 속도의 회복을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GS건설 두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GS건설도 지금 동일하게 빠르게 전고점으로 밀고 올라왔단 말이죠. 근데 이 종목들의 특징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금리가 좀 낮아지고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PF 관련된 우려가 조금은 사그러든 상태에서 두 종목은 PF 관련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데 있죠. 그러니까 지금 뭐 특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GS건설이나 HDC 현대산업개발이 둘 다 대형 사고 친 그런 기업들 아닙니까? 뭐 그 아파트 자체에 큰 문제가 생겨서 다시 새로 지어야 되는 그런 이슈가 있었던 두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뭐 굉장히 이 회사들 나쁜 회사고 잘못했고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책임은 반드시 져야 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굉장히 공사비가 올라갔던 그때 무리하게 공사를 하지 않은 것이 지금은 오히려 플러스 알파 요인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물량을 받지 못해서 자체 개발 사업 같은 것들만 하다 보니 오히려 그게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좀 나아 보이는 그래서 실적 발표했더니 주가도 그동안 올라간 부분이 없었을 뿐더러 실적도 예상보다 괜찮게 나와서 오히려 현대건설보다 지금 GS건설이나 HDC 현대산업개발이 좀 더 견조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건설주에 대해서는 여전히 GS건설과 HDC 현대산업개발을 트레이딩 가능한 종목으로 여전히 판단하고 있고 투자 관점에서는 글로벌리하게 지금 삼성 E&A가 하고 있는 화공 부분의 플랜트가 줄어들 개연성이 별로 없다. 변수 하나는 중동 문제라는 거죠. 중동에서 정말로 뭐 확전이 이루어져서 이란과 이스라엘이 정말로 뭐 전면전으로 확대가 되고 주변 국가들 다 참여하고 미국이 이 안에 끼어드는 뭐 그런 양상으로 가게 되면 이건 뭐 그때부터 아마겟돈으로 가는 건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지금 삼성 E&A가 추진하고 있는 사우디의 가스 플랜트 이런 것들이 다시 넘어질 가능성은 뭐 좀 제한적이지 않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사우디도 석유도 직접 만들어서 수출하고 싶어 하고 천연가스도 그동안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냥 다 태워서 버렸거든요. 남아도니까 쓰지도 않고. 그런데 이제 이런 천연가스도 개발해서 이걸 이제 유럽으로 공급할 생각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가 뭐 사우디다 보니까 이런 가스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는 강관, 그다음에 뭐 전 세계적으로 보면 가스 플랜트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을 좀 꾸준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움직이고 있는 종목군도 좀 살펴보면 오늘 뭐 테마 쪽에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주들이 좀 많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고 또 반도체가 강하다 보니까 반도체 소재 장비 쪽도 다 밀고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근데 뭐 제가 보기엔 낙폭 대비해서 밀고 올라오는 강도가 조금 제한적이지 않나 보여지거든요. 이 반도체 장비 쪽은 뭐 어떤 종목을 좀 골라봐야 될까요? 반도체 장비는 뭐 지금 주말에 있었던 소식은 삼성전자가 6세대 투자 뭐 그런 소식이 있기는 했는데 그거는 하반기에 장비 나간다라는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뭐 장비 관련해서는 원익 IPS라든지 이런 종목이 수혜가 될 수는 있는데 아직 급하게 볼 필요는 없겠고요. 오늘 주가는 일부 반응은 해요. 한 4% 정도 반응은 하는데 뭐 급하게 볼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 더해져서 뭐 오늘 그 제가 가지고 온 원픽 종목까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종목은 SAMG 엔터를 말씀드립니다. 조금 생소할 수 있어요. 한참 시장에서 보다가 안 보던 종목인데요. 이게 제가 영화를 좋아하는데 한동안 영화관을 안 갔습니다. 거의 OTT 쪽으로 보다 보니까 안 갔는데 그 사랑의 핫쇼핑이라는 그 IP를 기반으로 한 영화가 누적 관객이 35만을 돌파를 했어요. 와, 이 대단한데요. 이게 지금 거의 그 상영관에서 1위를 랭크하고 있습니다. 워낙 그 엔터 쪽 같은 경우는 사람에 대한 이슈가 많죠. 최근에 모기업 같은 경우도 뭐 미국에 갔다가
이렇게 사진이 찍히고 하는 모습이 있는데 캐릭터는 이슈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속을 썩이지 않는 캐릭터 같은 경우가 이제 4개의 IP를 중심으로 하반기에는 좀 추가로 좀 작품의 진행 가능성도 열려 있다 보니까 주가도 빠졌다가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본격적으로 하반기에 핫쇼핑 캐릭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 중국 이렇게 방영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로열티도 올라갈 수 있는 상황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의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관점으로 그 다음에 트렌드까지 좀 더해져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임을 말씀을 드리고요. 매수가는 13,500원,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11,600원을 제시를 합니다. 네, 지금 방금 해주신 말씀 중에 캐릭터는 배신이 없다라는 얘기가 가장 크게 들어오는 것 같고요. 저는 한국콜마를 가져왔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어떻게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시장의 탄력이 크게 붙진 않고 있지만 이런 느린 속도의 반등이라도 좀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